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들 오늘 화려하게 또 신고가를 써내려고 하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지수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어떤 얘기 나누게 될지 주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키워드에서 건희 씨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데 바이오 쪽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다시 걱정이에요.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해서 그렇죠. 키트주도 움직이고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죠. 네, 아스코가 열리게 되는데 기대가 좀 있더라고요. 네, 관련된 내용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신되면서 종목들도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런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후기 약물 공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이 학회에서 제대로 된 뭔가 판도를 바꿀 만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아스코가 가장 큰 행사죠. 이제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열리고요.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뉴스가 묻혔죠. 네. 그래서 미국 내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는 지금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핫하고 또 하나가 지금 아스코에서 지금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AI 진단 솔루션, 이중항체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진도가 나간 한마디로 임상이 좀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물질들에 대한 결과 발표들이 좀 이루어질 걸로 보여서 지금 오늘 이제 주가 반응이 좀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좀 늦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스코 열린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막 반응을 보였는데 요즘엔 이제 거의 임박해서 이제 뉴스를 따라다닐 게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막 대선 이슈도 있고 테마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임박해서라도 움직이면 다행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종목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참여 기업이 지금 좀 의미 있는 이제 기술을 보여주는 기업이 티움 바이오의 경구용 면역 항암제 이상 결과를 발표할 거고요. 루닛도 바이오스코프 관련돼서 한 12편 연구를 발표할 걸로 좀 예상돼 있고. 예를 한미약품이 이제 또 뭐 한 두 가지 물질을 정도 할 텐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mRNA 기반 관련돼서 이제 임상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된 것들 이제 지금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 한미약품도 은근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도 지금 3종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을 발표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뮤논시아라고 얼마 전에 이제 유한양행 자회사인데 유한양행이 대주잖아요. 상장한 회사.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 회사도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임상 데이터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또 올라오죠.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이제 이중항체 관련돼서 유한양행이랑 같이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ABL에서는 ABL104라고 그러고 유한양행에서는 YH32364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같은 걸 두고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한양행이 ABL 바이오랑 공동 연구를 하는데 유한양행이 투자를 해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약간 라이센스 아웃 비슷하게 한 거죠. 유한양행한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글랩바디 T 기술 적용한 이제 그 이중항체 물질을 또 공개를 할 텐데 그리고 오늘도 ABL 바이오 갑자기 또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탑픽으로 ABL 바이오를 갖고 나왔는데 너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예상치 못하면서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지금 근데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눌렀던 이슈는 이제 비만 치료제 말고 다른 종목들이 좀 약했던 이유가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쪽이요? 그렇죠. 미국 이제 공보험 심사 쪽에서 약가를 이제 인하시키는데 뭐 13년이 안 된 약들, 13년이 넘어간 약들. 이제 신약이 나오고 출시하고 13년이 지난 약들은 약값 좀 내려라. 그다음에 이제 뭐 예외 규정은 바이오시밀러를 안 만드는 조만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특허가 좀 오래돼 13년 된 그런 약들은 뭐 괜찮은데 바이오시밀러도 안 만드는 회사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 약값을 좀 이제 좀 한마디로 먹을 만큼 많이 먹었으니까 안주하는 기업들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걸 깎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서 2월 달에 발표할 텐데
그 안에는 이제 약가를 인하시키는 조건, 그러니까 신약이면 약가를 좀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신약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면 약가를 못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싸게 받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의미 있는 임상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약과, 그러니까 일례로 키트루다랑 키트루다 SC가 뭐가 다른 거냐? 제형 차이죠. 제형 차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좋은 게 있어야 된다. 환자의 편의성 말고 뭐 효과가 더 나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좀 까다롭게 바꾼다고 하니까 관련 기업들이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슈가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비만이 참 잘 갔고 바이오에서 그닥 뭐 바이오가 잘 간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쵸. 요즘 또 튀어오르고 있는 게 코로나 관련주인데 아스코도 몇 년 동안 비대면으로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다 2022년인가? 그때부터 다시 대면으로 바뀌었는데 이러다가 또 이거 비대면 가고 이런 상황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비만하고 진단키트 그럼 계속 봐도 되는지? 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비만도 여전히 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비만은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국면에 조정 국면 좀 들어간 걸로 보이고. 또 이제 막상 또 이게 비만 관련돼서 제파운드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돼버리면 네. 또 이제 이슈가 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이슈로. 그리고 미국 내에 지금 일라이릴리라든지 로모노디스크 관련돼서 주가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요즘에. 맞아요. 둘의 싸움도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는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쉬었던 바이오텍, 이제 ABL 바이오, 리가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기관들이 좀 많이 샀어요.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많이 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을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키트는 많이 팔리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제외하셔야 되는 게 이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 개발한다고 했던 뭐 대표적인 무슨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개발한다 그랬는데 지금 꽤 됐죠. 이제 개발 중이죠. 아직도 개발 중이죠. 예. 예, 그런 회사들은 제외하시고, 백신은 예, 빼고. 제외하시고 네. 또 하나 코로나 우리 지금 우리나라처럼 주사를 2번, 3번 이렇게 많이 맞았던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우리 많이 3차까지인가 맞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잘 안 걸릴 거다. 아무리 변형이어도 예. 내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팬데믹은 아마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네. 뉴스가 나오면 키트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그냥 트레이딩 정도 알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은 보고 그쵸? 키트는 트레이딩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도 이제 이런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일정 매매 종목이기도 하고 팀장님도 항상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좀 추가적인 내용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진단 키트는 완전 매매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앵커님께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체질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뭐 CJ나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적자 2년 연속 됐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발생하고 호실적 나와서 유보금을 5,000%, 6,000% 나온 다음에 그걸로 뭐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산다든가 다른 키트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 키트 중에서는 사실 SD바이오센스나 뭐 휴마시스, 엑서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시젠 이런 종목들이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하지만 매매 관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적자란 이유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거고 저 역시도 뭐 코로나19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봤을 때 중국이나 대만 쪽은 많이 좀 흥행했다고 해요. 이제 안 좋은 얘기죠. 성장했다는 얘기가.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변이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표님께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네. 저도 백신 3차까지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코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말을 시청자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전 4월 말에 언급했었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아스코 이제 5월 말에 열리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과 관련 이 원재료 의약품 관세 얘기를 하자마자 제약바이오가 와르르 네, 무너지는 덮어버렸죠.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 매수라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ABL 바이오랑 그다음 뭐 티움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일부 비중 줄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 관점으로 모아가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조 유치 괜찮은데 수급 들어오니까 그런 종목들 한 이틀 3일 정도 일정 매매 관점을 지켜보셔도 좋은 장세를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는 않고 일단 좀 짧게 대응하자는 게 포인트셨어요. 팀장님께서는 힌트를 팀장님께서는 종목 이미 내주셨는데 네, 일단은 확인을 탑픽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예고해 주신 오늘 신고가 종목이에요. 네, 네. ABL 바이오 가지고 오셨고요. 네, 손유로 팀장께서는 이제 루닛입니다. 두 종목 다 그 앞서서 나왔던 내용에 들어갔던 종목들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나 시세를 내보니까 좀 당혹스럽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ABL 바이오 사고 있는데 특히 기관 순매수 지금 1위로 올라오네요. 예. 네. 일단 ABL 바이오가 이제 어떤 회사냐?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알테오젠도 참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무슨 약을 만드는 게 아니죠. 네. ABL 바이오도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 아닙니까? 그냥 항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중항체. 항체를 하나를 쓰면 좀 항체가 병원군에 딱 달라붙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하나면 약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를 더 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중항체를 쓰는 건데, 그래서 지금 ADC도 이중항체를 쓴다라고 하죠. 그래서 ADC 관련돼서도 ABL 바이오가 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돈 한 1,500억 정도를 땡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4조 2천억짜리 GSK와의 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 계약금만 한 680억 이상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보면 이제 궤도에 올랐다. ABL 바이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파이프라인 관련돼서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전략이 뭐냐면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단계에서 아주 빠르게 라이센스 아웃을 합니다. 그럼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거의 안 나가죠. 네. 한마디로 동물 실험하고 약효 좋으면 파는 거죠. 네네. 예, 이 과정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약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사이에서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엄청난 글랩바디 관련돼서 이번에는 좀 그동안 좀 벼렀던 거. 네. 이거는 좀 오래 묵혔다가 이번에 제대로 기술을 판 게 4조 2천억짜리가 터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부터 항암제까지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ABL 바이오의 그 글랩바디 T, 글랩바디 B 이런 종류들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도 예. 장점이고, 그러니까 이 약 저약에 엄청 쓰일 수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중항체 관련돼서 지금 ADC에다 이중항체가 하나, 원래 ADC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항체, 링커, 페이로드, 네. 그 약물, 단일항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게 ADC인데 여기 항체를 2개를 다는 거죠. 네. 이걸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되면 또 대박이 날 수도 있죠. 뭐 최근에 펩트론이 뭐 이걸 또 기능을 또 강화시켜주는 뭐 그런 것도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거 하나 더 다는 게 그렇게 기술력이 높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가켄 바이오는 이 링커를 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뒤에 페이로드도 지금 다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독성 물질도 개발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독성 물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 진짜, 독성이 네. 세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부작용이 많고. 네. 근데 독성을 센데 부작용 없게 만드는 게 기술이죠. 그렇겠죠. 예, 그게 기술력입니다. 진짜 할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근데- 궁금한 게 네. 근데 ABL 하시겠어요? 바이오 좀 많이 네.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우면 리가캠 사셔도 되고 알테오젠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아침 타임에 알테오젠을 수천주를 냈기 때문에 이미 네, 그래서 오늘은 ABL 바이오를 갖고 나왔고, 이게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는 제일 눈에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제가 네. 이미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더 대박이 날 것 같다 해주셨는데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일단은 8만 원으로 적었는데 네.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가가 너무 가버려서 예, 네. 1차는 8만 원인데 네.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네네. 근데 저는 한 5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우와. 네. 예, 그럼 여기서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다.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되겠죠? 네, 핫스탁의 목표가는 8만 원, 1차, 2차는 9만 원 나왔습니다. 내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대체주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쵸.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도 선택권 안에 두시면 되겠네요. 네. 자, 팀장님께서는 루닛입니다. 루닛도 아까 전에 그 아스코 그쪽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네. 대표님 나중에 ABL 바이로 벌거벗은 종목수 한번 찍어주시면은 아, 네, 네, 딱이네요. 특집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어때요? 그래서 해지됐어요.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스코라고 검색했을 때 일단 네. 참가 기업이 10개에서 15개는 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BL 바이오는 이뮤노아시오랑 티움바이오, 루닛이 이렇게 딱 이 네 종목이 가장 정면에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안정성만을 추구할 거면 사실 유한양이랑 한미약품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가장 대문 앞에서 이 아스코를 참여하면서도 좀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루닛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루닛을 접근할 때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정규장 막판까지 슈팅이 없으면 그냥 마무리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지 시간 29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네. 시간으로 아마 30일쯤에 열릴 거고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은 이제 목요일에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판단해요. 근데 뭐 ABL 바이오나 티움 바이오는 이미 시세가 났기 때문에 그 약속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리스크는 유상증자 관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루닛이 이미 유상증자를 진행했죠.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가지고 볼파라는 기업을 사가지고 미국에서의 그 판매처를 확보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직 공개적으로는 뭐 유상증자를 진행을 않겠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답변했지만 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만약에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유상증자 발표는 없겠지만 이 시기를 올해까지 넓혀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게 한 가지 리스크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 수급동에 봤을 때 기술적 위치 너무 괜찮죠. 5일선과 10일선은 돌파를 했는데 21선과 60일선은 돌파 시도 중입니다. 근데 최근 수급동에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고 네. 기관도 외국인 따라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개장 초반에 외국인 일부 순매도가 나왔는데 이 11시 기준했을 때 외국인 순매도가 일부 조금 늘었으니까 주가 탄력은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일부 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스코에 참여하는 10개, 15개 기업 중에서 가장 전방 있는 탑4 중에 하나니까 내가 오늘 분할 매수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정규장 막판 전까지 매도를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고 슈팅이 안 나오면 그대로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른 섹터로 바꿔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47,800원부터 44%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45,000원, 1차 목표가는 53,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루닛과 관련해가지고 가격 전략 자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이슈 시간은 너무 많이 있어서 빨리 가야죠. 빨리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다 좋은 거는 알겠는데, K조선, 지금도 사는 강심장이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땔감이 여기서 나올까 싶은데, 지금 해운사들이 중국에 발주 넣었다가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선박에 대해서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발을 빼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도 수수료를 넣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비싸서,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조선주가 더 달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올까요? 이제 뭐 저는 조금 부정적인데 물론 더 수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년치 이상을 쌓아놨는데 굳이 더. 네. 지금 여기서 받으면 배 빨리 만들어줘 우리부터 이렇게 되면 네,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그거 먼저 만들면 되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도크도 많이 부족하고 결국엔 LNG 운반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MRO 미군 함 건조에 대한 기대 다 반영돼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카타르에서 또 128척 했었는데 또 추가 수주 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 예, 독일 또 계속 나와요. 얘기가. 인도는 현지 진출해달라고 하는 거고 네, 기술 네, 이전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유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의 해운사도 지금 컨테이너선을 우리 쪽으로 좀 주려고 하고 있고 대형 선사에서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원이라는 대형 다 못 선사.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다 준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다 만들어줄 수 있냐가 또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호재가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보시면 호재가 올해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하나오션이었죠. 네. 물론 이제 포르베스도 현대중공업이 더 없죠. 좋았습니다만 나중에는. 네. 근데 지금 언제부터 쉬고 있냐면 2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아, 그 하선 리포트 나올 때부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한번 95,000원 튀긴 했지만 네. 계속 보면 옆으로 지금 빨래줄처럼 가고 있죠. 기간 조정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이거는 투자자들이 뭐를 한 거냐면 진짜 돈 벌 수 있어.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또 팔고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지금 산업은행 매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더 낸다면서요. 그렇죠? 예, 더 팔 거니까. 팔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PBR 낮은 현대미포, 삼성중공업으로 막 가고 있죠. 그렇죠. 예. 기자재가 많이 가요. 예, 그리고 이제 기자료도 갔고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한 40만 원 찍고 조금 쉬고 있고. 네. 근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 사기에는 뭐 들어가서 얼마 먹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한 8분 우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 걸고 네. 예, 한 10% 더 먹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저는 뭐 응원합니다만. 네. 굳이 그렇게 뭐 밑에서 살 것도 많은데 쉽게 가자.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깨까지는 왔군요. 어깨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또 하나 악재가 뭐냐면 일본이 조선업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배가 부러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예, 미 조선업에 미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같이 이제 조선을 재건하자. 같이 재건해보자. 그래서 공동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다시 조선업을 살려보자 우리 두 나라에. 경쟁자네요. 예, 근데 이게 일본 정부가 제안한 거니까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견제하고 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치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조심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팀장님은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분 우선 넘었습니까? 저는 기자재 쪽으로 보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방산이랑 조선을 비교를 해드리고 공교롭게도 대표님과 이제 어제도 같이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멘트들이 대부분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네. 방산이랑 조선을 비교했을 때 방산 같은 경우는 정말 수주가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고 조선 같은 경우 수주가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월별로 이 수주량을 체크를 했을 때는 등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커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주가 있는데 수주가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온다 이런 이야기 있고 아까 우리 수경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들이 제가 공부한 내용이랑 좀 다른데 이제 그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눈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박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클락 리서치에서 쓰는 리포트를 이제 TU로 이제 환산 톤수로 바꿔주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대표님께서 우리 배부터 만들어줘라고 했을 조건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이 방산 대비해서 좀 일간 등락폭이 컸던 이유는 이 수주량이나 주문량이 네. 좀 변덕이 있어서 그래서 네네. 뉴스 읽어보시면은 뭐 이번에 4월 달에 있었던 수주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50% 감소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LNG 선으로는 잘하는데 뭐 어떤 컨테이너 선은 못한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본 뉴스에서는 중국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컨테이너 수주를 많이 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산이랑 조선 차트를 보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등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H삼국 조선양이나 뭐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강한 이제 횡보를 먼저 마치고 강한 상승 나온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막에도 드렸지만 네. 저는 완성 조선사보다는 기자재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조선 기업들이 한 달 전이나 4주 전에 그런 뭐 MRO라든가 이런 뉴스 나오면서 조정 마치고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제 주시고 뉴스 검색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네. 네. 뭐 호재가 나왔으니까 뭐 단기 재료 노출로 매도 하나 보다 혹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나 보다 그런 생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와중에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조선 완성 조선들이 갈 때 못 갔던 기업들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네. 저의 결론은 어차피 기자재를 보자라고 하는 거지만 이런 기술적 위치 그다음에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매크로 변수 그 안에서 나오는 선박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못 올라갔으니까 그에 따른 저평가 매도를 느끼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구나 이렇게 좀 합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그쵸?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의 탑픽은 세진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손여라 팀장은요?
기자재 하이로코리아입니다. 네, 세진중공업 포인트하고 가격선을 함께 묶어서 들어볼까요? 예, 데크하우스랑 탱크 제조업체인데 데크하우스는 뭐냐면 이제 배에 보면 선장님이 타고 계신 네. 그다음에 선원들이 거주하는 공간 그래서 하우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약간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죠. 그 블럭을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탱크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LNG라든지 네, 뭐 네. 이런 원유 운반선 같은 거에 들어가는 탱크도 만드는 기술력이 회사인데 있네요. 예, 경쟁자들이 많이 죽어서 지금 현대힘스 정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제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좀 더 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별도로는 한 19% 나오고 올해 전체로 연결로도 한 12% 이상 영업이익률 나올 건데 네. 이게 어떤 수치냐면 네. 조선사들이 지금 10% 넘어가는 회사들이 HD 현대그룹 중에 일부 있고요. 네. 삼성중공업이 한 6%, 네. 예, 뭐 하나오션도 한 6%. 몇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밸류를 좀 더 줘도 된다. 그러면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네. 대신에 10,000원을 깬다라고 하면 추세 꺾였구나. 그리고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꺾이면은 얼마까지? 14,000원. 14,000원까지.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네. 팀장님 이번에 하이로코리아입니다. 가격 전략까지요. 네, 저 일단 피팅 밸브에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조선 기자재 했을 때 수선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LNG선이면 뭐 보냉제라든가 아니면 캔 뭐 이런 식으로 들 수 있고 이제 대표님께서 뭐 정비나 이런 쪽 말씀해 주셨는데, 전 피팅 밸브 좀 보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피팅 밸브 하면은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KSP 이 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의 3대 기자재 기업을 했을 때는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3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KSP가 쫓는 가운데 저는 이 종목들 1등, 2등, 3등, 4등 줄을 세웠을 때는 하이로코리아가 이 성장성과 안정성과 약간 시가총액도 작은 그런 좀 육각형의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 뭐 성광밴드나 태광을 제가 뭐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퍼랑 PB가 좀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성광밴드랑 태광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뭐 퍼가 16이라든가 네. 아니면 PBR이 뭐 4가 넘는다든가 그런 관점인데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퍼가 7입니다. 네. 그다음에 PBR이 0.81이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이 4.04이기 때문에 실적 기준으로나 자산 기준으로나 저평가 매력도 있는데 배당 주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나열드렸던 기자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그렇군요. 시가총액도 3천억이 안 되고요. 네. 3,5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이제 26.3%. 그다음에 자사주 계약이랑 이제 자사주 계약이랑 이제 배당도 진행을 하면서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도 부각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분할 매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수매수 들어오면서 주가 탄력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수가는 29,000원부터 한 28,000원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7,000원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한 32,000원 정도 잡으신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을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의 거인은 저희 앞서 만나봤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박스권 상태에서 오늘 머뭇거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셨죠? 전략의 변화구가 그렇죠. 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포트 색깔이 바뀌어야 될까요? 네, 중요한 또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